네, 우리 시장은 코스피를 중심으로 보자면은 1750선 안착 시도를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는 가운데 상승 탄력을 더 낼 수 있을지가 모두의 관심일 텐데 자세하게 큰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채슬리 투자자문의 박세익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2750선에 코스피가 안착을 한 이후에 2분기 내에는 좀 3000선을 돌파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추세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십니까? 네,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내년 상반기까지 우리나라 코스피는 3천선을 돌파할 거다라고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증권사들이 주식시장 전망치를 약간 후행적으로 좀 올렸었죠. 올해만 하더라도 증권사의 전망치가 1,800에서 한 2,800 정도였었는데 대체적으로 증권사 주식시장 전망치는 좀 후행적이긴 하지만 그것보다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는 기업 실적의 방향과 그리고 금리, 환율의 방향성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이 세 가지 변수가 소위 말해서 주식시장은 산책하는 주인과 강아지라고 하면 이 코스피라는 강아지를 데리고 다니는 주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코스피의 기업 실적은 내년까지 아무래도 가파르게 지금 상승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기업 실적이라는 주인은 코스피를 우상향으로 지금 끌고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주식시장을 또 우리 주식시장을 좀 힘들게 만들었다. 글로벌 주식시장을 힘들게 만들었던 게 금리지 않습니까? 금리는 올해 미국 시장에서 아무래도 페드가 최소한 2번에서 3번은 내릴 거다라고 돼 있고요. 내년이나 내후년까지는 아무래도 최소한 100bp 이상, 1%포인트 이상 금리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주식시장의 발목을 잡는 이 금리도 앞으로 떨어질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 10년물 국채금리가 작년에 5%를 찍었다가 지금 4.2 정도 돼 있는데요. 3% 초반대까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해 연출이 될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최근에 원달러 환율 때문에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가 최근 20년 동안에 어떤 시스템 리스크가 오기 전에 환율이 급등을 하다 보니까 원달러 환율이 1348원 지금 보이고 있는 환율에서는 이것도 무슨 위기가 오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시는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1980년도 초에 폴 볼커가 금리를 가파르게 올렸을 때도 그때도 강달러 상황이 연출이 됐었고요. 그 이후로 환율이 떨어지면서 아시아 버블이 그때 탄생을 했었죠. 1981년부터 거의 89년까지 일본 시장, 한국 시장 큰 폭으로 상승을 했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은 페드가 금리를 인하를 하면서부터 서서히 떨어질 것으로 내년 말까지는 1200원 선 전후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매크로 변수들이 지금은 보면 코스피를 3,000포인트 선을 향해서 끌고 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시장 그림을 그려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과연 그 매크로 이벤트들이 우리가 예상한 바처럼 흘러갈지 당장 우리가 금요일에 발표되는 미국의 PCE 물가를 주목하는 이유도 정말 시장의 예상처럼 6월부터 기준금리 미국이 인하를 해서 올해 세 차례가 인하 가능할지 어느 정도 확인을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통화 정책이라든지 큰 매크로 이벤트 보자면 미국의 대선도 있을 텐데 이러한 부분들 보다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네,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작년에 금리가 떨어질 거다, 이제는 금리 인상이 멈추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했다가 그대로 되지 않으면서 시장이 또 울퉁불퉁한 그런 변동성도 이야기를 했었었는데요. 올해 말씀하신 대로 미국의 금리 인하와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시장은 또 변동성을 보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금리 인하와 대선에 대한 뚜렷한 대응 전략을 가지고 시장을 매매를 하셔야 되는데요. 자, 미국 금리 인하 시점에는 2007년도에도 그랬었고요. 그리고 2019년도 하반기에도 일단 금리 인하를 하면 시장은 경제가 혹시 이제부터 확실하게 안 좋아지는 건가 해서 시장이 떨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기업 실적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내년 상반기까지는 미국의 기업 실적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코스피 실적도 계속 우상향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있는 6월 달에 지금 금리 인하가 유력하다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5월 중순 이후 저는 변동성 장세에 진입을 할 거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런 변동성을 이용해서 이제는 그동안에는 바이앤홀더로 그동안에 팔고 싶었지만 계속 미국 주식이든 한국 주식이든 끌고 오셨던 분들이 위너였었는데 5월 중순 이후부터는 약간 매매를 하셔도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금리 인하할 때마다 변동성 장세를 이용해서 시장에 출렁할 때마다 그 딥에서 주식을 사는 그런 바이언 딥스 전략을 쓰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울퉁불퉁한 장세는 11월 초 대선 전까지 저는 이어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대선 전에는 아무래도 이 트럼프 공화당 대통령 후보의 입에서 그 변동성이 나온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 그런 부분들이 금리 인하와 맞물리면서 금리 인하와 트럼프의 입 때문에 소위 말해서 험피범피 로드 울퉁불퉁한 장세가 예상이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동안의 바이앤홀더였다면 5월에서 10월까지는 바이앤 딥스, 세런랠리 즉 눌림목에서 사고 랠리가 오면 또 적절하게 이익 실현하는 그런 매매 전략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네, 조정 시 매수 전략에 대해서 주셨습니다. 매수 전략, 차익 실현 전략 번갈아 가면서 유도리 있게 좀 접근을 하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저 PBR과 관련된 종목들도 시장에 관심일 겁니다. 요 며칠 사이에서는 뭐 금융주를 중심으로 해서 배당락 일도 있기 때문에 시장의 관심이 약간은 멀어져 있는데 저 PBR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전략을 세우는 게 좋을까요? 네, 아무래도 지난 3월에 발표가 있었고 정부의 발표를 보고 아니 뭐야 이 정도 조치로 우리나라 코스피 디스카운트가 해소가 되려나 그런 좀 실망감이 있었지만 정부에서 추가적인 조치 기재부에서도 5월 그리고 7월 전에 이제는 세제 혜택을 비롯한 구체적인 또 전략을 제시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밸류업 프로그램 자체가 끝난 건 아니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도 길게 보면 2012년 이후 아베노믹스부터 시작을 해서 그 밸류업의 효과가 한 10년 만에 나타난 거거든요. 그래서 밸류업은 이거 이제 끝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오히려 5월하고 7월 사이에 발표될 추가적인 조치 때문에 다시 한번 반등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보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요소로 작용을 할 거기 때문에 나쁘게 볼 필요는 없고요. 자, 울퉁불퉁한 장세에서 어떻게 이제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제가 더 구체적인 예를 들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지금 이번에 3월 말자로 미국 시장은 오늘 밤에 부활절 때문에 장이 없기 때문에 3월 말로 1분기가 끝났습니다. 자, 끝났는데 S&P 500이 2분기 연속 10% 이상 상승을 하면서 끝났고요. 지난 10월, 11월, 12월에도 11.2% 상승을 하고 끝났고 이번 분기에도 1, 2, 3월 달 동안 10.2% 상승으로 끝났는데 2분기 연속 상승을 해서 끝난 경우가 2차 세계대전 이후로 7번이 있었거든요. 그 7번이 있었는데 3개월, 2분기 연속 20% 이상이나 올랐으니까 시장이 얼마나 많이 올라간 거겠습니까? 그런데 3개월 이후 보면 11.9%, 3.3% 이렇게 빠진 적이 1975년 그리고 2012년도에 있었지만 1년 이후로 보면요. 2분기 연속 올랐지만 그러고 나서 1년 이후로 보면 모든 시장이 또 다 올라서 끝났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우리가 2분기 연속 이렇게 많이 오르다 보니까 비슷하다. 이 정도 올라서면 많이 우려하시는 목소리도 많이 나오지만 분기 연속 강하게 오르고 나서 주식 하는 건데 결국은 10년 때는 평균 12.3% 했기 때문에 이번에 여러 가지 노이즈가 많이 나올 걸로 보는데요. 그 노이즈가 나올 때마다 잘 눌림목에서 공략하는 그런 전략으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삼성전자가 드디어 8만 전자를 찍었습니다. 어제 종가 기준으로 8만 원 선을 회복하고 오늘도 강하게 오르면서 8만 2천 원대까지 오늘은 찍는 양상. 외국인과 기관이 아주 적극적으로 순매수를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전반적인 투자 전략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저 사람은 왜 맨날 나오면 삼성전자 얘기를 하나. 작년에도 늘 댓글에서 그런 반응이 많았었지만 우리 600만 삼성전자 주주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앞으로 어떤 그림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런 말씀들을 늘 드렸던 거고요. 그 오랫동안 끌고 오신 분들한테는 정말 축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시장은 지난 2월 달에도 말씀드렸지만 실적 장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적에 있어서 가장 큰 모멘텀을 나타냈던 엔비디아가 미국 시장의 주도주였던 거고요. 우리나라 시장에는 그 엔비디아의 밸류 체인에 있는 SK 하이닉스, 한미 반도체가 최근 6개월간의 주도주 역할을 했던 걸 보면 지금은 실적 장세다. 자, 그렇다면 삼성전자의 실적은 어떤 식으로 지금 앞으로 예상이 되나, 거기서 다 정답이 있는데요. 그동안에는 HBM3에 대한 대응이 늦어지면서 지난 4Q까지는 실적 쇼크가 나왔지만 이번 1Q 실적이, 잠정 실적이 다음 주 금요일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번 올해 1Q부터 내년 상반기까지는 실적 쇼크가 아니라 시장 컨센서스를 웃도는 실적 서프라이즈가 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반도체를 가지고 계신 분들, 삼성전자를 아직까지 꼭 쥐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내년 초까지는 한번 끌고 갈 필요가 있고, 9만 원 이상 10만 원까지도 한번 기대를 해보면서 전자에 대한 투자를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채슬리 투자자문의 박세익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